네,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20분쯤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로써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북미 정상이 모두 싱가포르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세기의 담판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싱가포르 현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영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50분쯤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호텔에서 여장을 푼 뒤에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내일은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외의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참모진과 협상 전략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9시 20분쯤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매우 좋다라고 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반쯤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해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도 갖고 참 이 도착 첫날부터 정상외교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총리와 대통령궁 이스타나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미리 도착을 했지만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외교 행보에 돌입한 건데요. 김 위원장은 북미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역사적인 회담이라면서 싱가포르 정부가 훌륭한 조건과 편의를 제공해줬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외에 다른 국가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과 리 총리의 회담장에는 김영철, 리수용 당 부위원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배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약 45분간 대통령궁에서 회담을 진행한 뒤에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2시 36분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3시 36분에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기를 타고 창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중국 고위급 전용기로 북한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임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인데요. 김 위원장은 도착 당시에 인민복을 입고 있었고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네, 함께 온 북측 수행 인원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보면 북한의 대외 분야 핵심 인사와 실무진이 모두 참여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수행단의 면면을 보면 핵심적인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으로 또 회담의 성공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난 1월 신년사 이후에 한국은 물론 중국과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까지 모두 만난 유일한 참모이기도 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회담의 막판 협상 전략을 가다듬는 데 역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 전반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입니다. 올해 초에 김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하면서 남북관계 무대에 데뷔한 이후에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하는 등 대외 활동의 보폭을 넓혀왔습니다. 리수용 당 부위원장은 당 국제부장과 또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으로 북한 외교 전반을 총괄하는 외교 브레인입니다. 스위스 대사로 다년간 활동해오면서 선진국의 외교와 또 국제사회의 외교 전략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수장인데요. 외무성에서 핵군축과 핵 문제와 핵군축 그리고 인권과 생화학무기 등 대미 외교 전반을 다뤄서 전략과 협상에 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애 실장은 김영철 당 부위원장의 방미 수행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가 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좌한 데다가 또 통일전선 책략실장이라는 점에서 대미 협상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강일 국장대행과 또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북미 실무협상의 핵심 인물입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북측 수행단에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의 원동력이 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것을 고려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치를 어떤 인사에게 맡겼을지도 관심사인데요. 최룡해 당 부위원장과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이번 수행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내치의 임무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룡해 부위원장이 당과 내각의 업무를 총괄하고 또 북한군 서열 1위인 김수길이 군을 장악하고 있지 않겠냐는 건데요. 집권 이후에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김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믿고 국정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인물로 이들을 지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미디어센터에서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도착을 긴급 속보로 전달하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도착하면서 미국 언론들도 세기의 단판이 될 북미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NN 등 미국 방송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싱가포르 파야 레바로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모습을 비롯해 호텔로 이동하는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전달했습니다. 또한 특별 대담을 편성해 북한 아시아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북미 회담의 진행 상황과 회담 성과 등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향하기 직전 이번 북미 회담은 다시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막바지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의 관계를 맺고 이후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협상 국면에서는 일괄 타결식 담판보다는 단계적 논의에 무기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회담의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역시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북미 간 실무 협상 과정에서 대사관 개설 등 공식 외교관계 수립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미 남북 간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논의 등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 내 주류 언론에서는 이번 북미 회담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이 회담 이후 비핵화 이행에 시간을 끌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제사회의 합의를 수차례 깨웠던 만큼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적 거래로 나갈 역량과 의지를 갖췄는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당일인 12일 현지 시간 오후 2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건 잠정적이다라고 여지를 뒀지만 보도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고 불과 5시간 만에 싱가포르를 떠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트위터 메시지 등을 통해 회담이 예정된 12일을 넘겨서 하루 이상 연장될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어서 실제 일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은 비핵화를 두고 양 정상이 과연 어디까지 합의를 할 것이냐일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까지 CVID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이제는 두 정상의 담판만이 운명을 가릴 열쇠로 남았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까지 이룬 적 없는 평화와 위대한 번영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매우 열심히 일할 것을 안다며 이 한 번의 기회를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협상 직전까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압박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번의 기회라고 거듭 언급한 것은 어렵게 마련된 역사적 회담인 만큼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한 걸로 해석됩니다. It's a one-time shot, and I think it's going to work out very well.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 보장의 시작점으로 종전선언 카드를 내밀며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함께 최종적으로 북미 수교까지 맺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비핵화 목표 달성 시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각적인 비핵화가 힘들더라도 1년 정도의 시한을 설정한 뒤 압축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북한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일 CVID를 압박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이 구체적인 체제 보장 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두 정상 간의 담판만이 공동성명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지만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협상 전략이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했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은 물론이고 지난주 판문점 실무회담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TV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반 제작물을 내보내고 있을 뿐 특별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방북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정세협의를 했다고 짧게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회담 전략상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번 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엄중하다는 걸 미국 등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차원이란 겁니다. 일각에선 체제 운명을 좌우할 회담을 위해 최고 지도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상황을 굳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싱가포르 현지는 기대감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과거 요새에서 쓰던 대포에는 꽃이 꽂혔고 시민들의 가슴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한가득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센토사 섬 서쪽 끝에 위치한 실로스 요새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해안에서 불을 뿜었던 대포엔 꽃이 피었습니다. 주변엔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장식이 놓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맞아 제작된 반팔 티셔츠입니다. 손에 V자를 그린 두 정상이 밝게 웃는 얼굴로 셀카를 찍는 모습을 가슴에 익살스럽게 그려 넣었습니다. So we really do hope actually that somehow the two fellas, once they leave the summit as friends, they can take the same pic together, selfie together. That'd be awesome for us. 싱가포르 시내 한 멕시코 식당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피냐타 인형이 등장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잔칫날 눈을 가린 채 과자를 가득 채운 이 인형을 작대기로 내려치는 전통이 있습니다. 눈을 가린 한 남성이 작대기로 마구 내리쳐보지만 상자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가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에 앞서 싱가포르를 찾아 주위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닮은 꼴 가짜들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주위 분위기는 덩달아 고조됩니다.
Wow, come on. I mean, this is the biggest opportunity to meet up in Singapore in this great weather and this great food with great people. What's not to like?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는 회담장 주변과 별개인 양. 싱가포르 전역은 기대감 속에 역사적인 북미 정상의 첫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중재한 청와대도 이 세계의 만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싱가포르를 바라본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북미 회담의 성패 기준은 공동선언 발표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고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싱가포르 합류가 사실상 무산된 문재인 대통령. 주말 일정을 비우고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오늘 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 혼신의 노력을 다한 수험생이 발표를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북미 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가 기대하는 성공 시나리오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 때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회담 성패 기준에 대해 북미가 각자 원하는 것을 합의문에 담아 발표하면 대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예고한 이상 첫 번째 회담에선 북미가 방향성에 대해 합의만 해도 합격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북미가 완전하게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 목표치로 보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진정성이 없으면 바로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언급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합의문 서명도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북미 정상이 첫 만남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진정성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싱가포르 파야레바르 공군 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 정상의 숙소와 회담장이 위치한 센토사 섬을 중심으로 갖춰진 삼엄한 경호 태세는 내일 아침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누구보다 바쁜 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피곤하시죠? 그런데 대화하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정책에 도움이 된다. 이러니까 힘이 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까지 싱가포르로 도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이후에 싱가포르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에게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번의 기회다. 이렇게 약간의 압박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싱가포르에 도착을 한 오늘 첫날이잖아요. 내일은 이제 싱가포르 총리와도 만나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이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협상이 잘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에도 좋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좋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우리 8천만 우리 민족에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소위 말해서 서로 윈윈하는 합의 이끌기 위해서는 한 발짝씩 양보를 해야 되고 또 양보를 해가지고 가장 핵심이 역지사지의 자세. 다시 말해서 미국은 북한 입장을 생각하고 북한은 미국 입장을 생각하면 아마 세계의 담판, 세계 회담에서 성공적인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무난한 대비를 했다. 그렇게 보시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북한에서 세대의 비행기가 싱가포르 날아간 아닙니까? 일루슨 76 이것은 일종의 수송기.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차량. 이렇게 싣고 와가지고 제 시간에 도착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이 에어 차이나 별로 이렇게 전세기 임대기지만으로도 이것도 무사히 도착했고 또 그리고 참매 1호 이것도 정시간에 도착했고 정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곧장
싱가포르 총리와 또 이 북한 간의 정상회담 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지금까지의 행보는 좀 무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이 면담도 했고 지금은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해졌거든요. 좀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좀 국제 무대 데뷔 전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제가 방금 한마디로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해봤고 또 그리고 이 헬명 국가를 하고 있는 이 북중 정상회담도 2차례 했잖아요. 예. 물론 그 전에 쿠바, 이 팽이의 의장이라든지 또 이 우호 협력국인 시리아 네. 이런 그 고위층하고 회담을 했지만 직접 밖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사례는 중국 외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지금 무난한 대회장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좀 이랄까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그 관록이 이 센 이 노회환 이런 싱가포르의 이 이센룽 총리와 회담에서도 하나도 거림낌 없이 네. 이렇게 협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아주 대비를 잘했다.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먼저 싱가포르에 도착했기 때문에 네. 시간적으로 예. 선점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행원 면면을 보다 보니까 역시 또 김여정 제1부부장도 또 왔구나. 그러면 배석까지 할 것인가? 도대체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것인가? 역할은 뭔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번에도 같이 또 싱가포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남북 정상회담 전에 대남 특사로서 예. 네. 왔고 또 지금 이제 북중 관계 전반 이를 봤을 때 역시 백두 혈통이지만도 또 그래서 이 오빠지요. 예. 최고 지도자를 모시는 지금을 모시는 거 보니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김여정은 당직하면은 이것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냉전식으로 표현하면 우상화. 예. 지금 문제는 좀 좋게 표현하면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이것도 국제사회에 각인된 데 있어가지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여정 이 제1부부장은 이 지금까지의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뛰어넘는 예. 남북관계 또 그리고 북미관계 또 북중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예. 이것을 좀 더 분담 형식의 정치를 보면은 이 동생과 이 오빠 남매 정치 예.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보다 굉장히 범위가 커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가 이번 북미 회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회담 개최 비용 절반을 싱가포르 정부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용이 무려 이렇게 보면 2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61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게 어떤 행보로 좀 봐야 할까요? 역시 이것은 이 쉐기 회담, 네. 쉐기 담판이잖아요. 쉐기의 회담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8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반도의 몰타회담. 예. 네.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가 지금 이제 21세기 탈냉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네. 평화 체제, 한 번도 25년 동안 가보지 못한 비핵화 이런 것을 앞두고 세계 회담이죠. 이런 선상에서 지금 이제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유형, 무형의 가치를 따지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2천만 불이 예. 뭐 그래 큰다니겠습니까? 아마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 싱가포르 총리가 미국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남을 해가지고 싱가포르가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거보다도 10배 이상의 예. 효과, 가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천만 불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총리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오늘 회담했을 때 고맙다, 선택해줘서 이 장소를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세계적으로 굉장한 홍보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서방 국가
이런 외교 이래가 데뷔전을 할 수 있지만도 트럼프 대통령 외에는 물론 많은 경험이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계회담에서 지금 이제 스위스, 제네바, 또 스웨덴, 스톡홀름 여러 곳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싱가포르가 이렇게 당첨. 이것은 결국은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교수님, 이런 건 왜 그런 겁니까?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뭐 세계 담판을 앞두고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마는 관영 매체들은 보도를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럴까요? 북한의 통상적인 최고 지도자의 주인구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물적인 토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 성과물 이것을 또 다시 반복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과거에도 지금 이제 남북 간에 또는 북중 간에 이런 회담을 보면은 물론 조그맣게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 지도자가 어디 떠났다 뭐 이렇게는 그 이 사실관계의 보도 이건 했지만도 그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한 사례가 없습니다. 보통 끝마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본국에 귀국을 하면 그때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죠.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12일 날 회담이 끝나고 딱 평양에 다시 말해서 북한 지역으로 비행기가 넘어가면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이다. 이상한 게 아니군요. 전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북한 지도자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제3국에서 회담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때문인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참 경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우리 보통 이런 그 정상 간의 회담 하면은 한 90% 정도는 어전입니다. 그 어전에 있어 가지고 경호, 보도, 통신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뭐 이 음식에서 메뉴, 이까지도 메뉴의 정치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뒷받침되어야만이 나름대로 성공적인 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특히 해외에 나왔을 경우에는 내부에 누가 지킬 것인가 또 지금은 이제 비행을 할 때 빵빵질 작전 이상으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최고 존엄에 대한 경호 이것은 북한의 당정군 심지어 민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가지고 경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그래서 근접 경호는 이것이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도 큰 틀에서는 북측의 고위 총구 여기서 나서고 그보다 조금 먼 거리에서는 지금 이제 구르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종의 전투 민족이라죠. 용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또 싱가포르에서 또 이 협조를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가장 관심이 12일 날 우리 시간으로 10시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북미 정상회담 당일입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단독 회담을 하겠다. 그럼 그 이후에 확대 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일단 1대1로 둘이 보자 이렇게 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이 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도 있고 그 의지를 받들어 가지고 실무자 간에 여러 가지 또 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일례로 싱가포르 현지에서 어전 경호, 통신 보도 했고 또 판문점에서 북측의 최신의 그리고 성김 대사 간에 또 의제를 했죠. 수박꼭질도 많이 했지만 또 뉴욕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전부 장관을 했고 또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이걸 들고 또 김영철 통전부장을 매개로 해가지고 다시 말 특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북미 양 정상 간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했다. 지금 현재는 뭐냐면은 하나의 바구니에 담을 어제는 이미 합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합의 문구까지도 저는 합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 빈칸 아주 쉽게 답을 쓸 수 있는 빈칸 한 두 서너 개. 그렇다면은 북미 단독 정상회담에서
빈칸을 채우겠죠. 아, 1대1로 만났을 때. 그렇죠. 예. 채우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의서를 합의 형태를 뭘 할 것인가? 선언을 할 것인가? 마지막에. 성명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합의를 할 것인가? 공동 보도문을 할 것인가? 그게 차이가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예. 성명하면은 여기다 메시지가 북한과 미국에게만 있는 겁니다. 선언하면은 예.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고 국제사회 모두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네. 합의하면은 조금 낮은 단위로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협정, 예. 조약하면 더 좋고요. 근데 첫 번째 만나가지고 협정, 조약 이건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양측의 합의점, 접점 찾은 거 플러스 또 접점을 못 찾았지만 또 양측의 주장 예. 이것을 함께 담은 선언이 나오면 좋고 그거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성명이 나오도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역사는 평가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정상의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간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내놨기 때문에 북미 정상이 12일 오전 9시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 속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메시지를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네.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국내 정치용도 있고 네. 최후 마지막까지 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대북 압박의 메시지도 있겠죠. 네. 다시 말해서 국내 정치용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대화를 위한 대안을 하지 않는다. 예. 네. 충분히 준비했다. 더 나아가지고 평생 준비했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 북한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는 핵심적인 어제 합의 문구에 담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끝났는데 부수적인 어제 이것은 아마 동맹국가인 일본 입장도 좀 고려하고 또 이것이 법적 제도적인 담보를 받으려면은 미의회 지지 협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미의회 가운데서도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의 경우는 두 가지 아닙니까?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네. 또 그리고 생화학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마지막까지 부수적인 의제로 넣으려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압박 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상황 최고 지도자의 의지 또 실무자들의 충실한 협의 예. 네. 현재까지 큰 탈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의미 있는 결과 도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보면요. 지난달 말부터는 두 번, 세 번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오늘 싱가포르에 오기 전에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기자들 앞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이게 뭐 안 맞는 말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건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한 건데 12일 당일에 9시에 시작을 하는데 회담이 오후 2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불과 5시간 만에 떠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에 미국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을 때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응할 것이냐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그 실무자 간에 협상을 하면은 예. 협상 시간이 조금 좁혀질 수도 있고 넓혀질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협상 실무 대표자들은 권한이 많이 없고 네. 본국 최고 지도자의 훈령, 지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난다는 것은 예.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 지금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얼마 안 판문점에서 남았으니까. 예.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 뉴욕에서 모든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뭐 12일 날 예. 오후 2시에 끝나든 3시에 끝나든 아마 뭐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수록 네. 뭐랄까 양 지도자가 조금 뭐랄까 이 신뢰를 행사하는 시간은 좀 짧을지 몰라더라도 예. 그 속에 합의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겠냐 예.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또 추가 마지막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응할 가능성도 있는지 그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문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개최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 네. 재선 이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은 살라미 전술, 미국식 살라미 전술 조금 썰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 달성할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비핵화 체제 보장에 있어서는 입구, 중간 점검 단계, 마지막 종결 단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2년 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평양을 가고 최후 마지막에는 워싱턴 여기에서 종결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북미 양 정상은 충분하게 3번까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 북미 정상이 만납니다. 저희도 계속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담판이 성사되기까지 한반도에서는 남북 미 간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외교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숨가빴던 순간들을 최덕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지난 3월 초 성사됐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한 직후입니다.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북미도 활발한 물밑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한미연합훈련과 탈북자 강연을 문제 삼아 남북 대화를 중단시키며 대남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원색적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취소라는 초강력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북한이 재빨리 유감을 표시한 데 이어 2차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위기가 해소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친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가까스로 6.12 싱가포르 회담이 재성사됐습니다. The big deal will be on June 12th, and again, it's a process. It doesn't go. We're not going to go in and sign something on June 12th. We never were. We're going to start a process.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될 때부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취소와 재성사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이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도 대북 사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블루 오션으로 여겨지는 북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국회에서도 경협 시대를 염두에 둔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업들이 대북 사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회담 후 남북경협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롯데는 북한을 포함한 북방지역 연구와 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임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 황폐화된 북한 산림 재건에 나설 계획입니다. SM그룹은 북한 자원개발, 경남기업과 동아건설산업 등은 북한 건설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에 나섰고 관광업계는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등 북한 여행 상품을 고려 중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심화되다 보니까 남농공단이나 뭐 이런 여러 이제 공단에 계신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 이런 문의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경역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을 위해서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각각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내고 또한 건설 기술과 건설 산업 제도 연구 및 그 표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남북관계 훈풍이 불면서 경협 채비를 서두르는 기업들. 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기대가 현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휴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경기 지역 유세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후보자의 일하는 능력을 봐달라며 각종 스캔들에 휩싸인 이재명 후보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역대 선거에서 보수 성향을 보여온 경기 동남부 지역에 긴 시간을 할애하며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반성하지 않는 적폐 세력에게 회초리를 드는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 평화 정착을 통해 경제와 민생이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후보들에게 지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평화가 경제를 일으키고 민생을 일으키는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다른 후보들에게 힘 팍팍 주십시오.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엄호에도 집중했습니다. 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야말로 가화만사성이 안 되면서 상대 후보 네거티브만 하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주는 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도지사 일하는 능력 보면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을 경우 머리카락을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는 약속을 실행했습니다. 진선미 원내수석 부대표 등 5명의 의원들은 염색 후 SNS를 통해 사진을 공개하며 본투표 당일에도 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충남권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 맹공을 펼치면서 막판 뒤집기에 집중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충남 천안을 찾아 충청 대망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인재 충남지사 후보를 통해 충청 대망론을 되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연루 의혹에 실망한 충청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홍 대표는 동시에 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을 집중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여배우 불륜은폐와 형수 욕설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인격 파탄자라고 비난했고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의 군면제 의혹도 파고들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향해서는 드루킹 특검이 시행되면 감옥에 갈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요, 전부 보면 반패륜, 반도덕, 말하자면 인간 말종 비슷한 사람만 내놨어요. 그래 내놓고 뽑아달라고 합니다. 한편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앞서지만 바닥 민심은 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선거 당일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부산에서 큰절 사과를 한 데 이어 충청에서도 연이틀 읍소 전략을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대통령이 감옥 갔습니다. 저희들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저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막말하지도 않았는데 막말했다고 자꾸 뒷부 씌우길래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도 사과한다. 한국당은 남은 기간 접전 지역을 돌며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둔 마지막 휴일에 서울에서 집중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막판 새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국 곳곳에서 각계전투식 지원 유세를 펼쳐온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선거 막바지 서울에 총집결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유일한 간판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유세 지원에 화력을 쏟아부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와 자유한국당의 적폐를 모두 저지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이 대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한다면 중앙 권력을 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일당 체제를 갖추어서 드디어 일당 독재 국가라는 자유한국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송파을 지역구에서 냉면 회동을 하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을 불식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호남 적자를 자처해온 민주평화당은 선거운동 전 마지막 휴일까지 전남에 머물며 여당 심판론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인천과 경기 고향 유권자들을 만나 수도권의 제1야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네, 재판거래 의혹 파문 해법을 놓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내일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펼칩니다.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이어서 사실상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재판거래 의혹 파문을 두고 혼돈에 빠진 사법부가 사태 수습의 최대 분수령을 맞이합니다. 전국 법관 대표 100여 명은 내일 오전 사법연수원에 모여 재판거래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처리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이번 법관 대표 회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단을 위한 마지막 공식 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소장파 법관뿐 아니라 부장판사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고 수사 촉구 입장을 냈지만 최고참인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들이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잇따라 냈고 수사 의뢰 가능성을 내비치던 김명수 대법원장도 내부 해결을 언급하며 한 발 물러나면서 향방을 예측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 여부를 놓고 사법부가 둘로 갈라진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추가로 진행하고 내부 징계와 더불어 법관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등 대안도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대표회의 의견까지 종합해 결단을 내릴 방침으로 2주가 넘게 지속된 논란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내일 회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12일 열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7일 첫 회의 후 20일 정례회의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감리 조치 안건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임시회의를 결정했습니다. 임시회의에는 금감원만 출석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외부 감사인 삼정, 안진 회계법인 측은 참석하지 않으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끼겠고요. 선선한 동풍도 불어오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밑돌겠는데요. 오늘 24.9도를 보였던 서울은 내일도 24도가 예상되고요. 대구도 22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전남 남해안과 제주로는 내일 낮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소나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 최대 30mm가량의 소나기가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호남 내륙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17도, 대구 16도로 오늘 아침보다 2, 3도 낮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4도, 춘천과 대구 22도, 전주 24도 등으로 전국에서 25도 안팎을 보여 오후 내내 선선하겠습니다. 주 초반까지는 초여름 날씨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지방선거일인 수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조금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도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9시 20분쯤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북미 정상이 모두 싱가포르에 입성하게 된 건데요.
세기의 담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싱가포르 현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영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9시 50분쯤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현재는 호텔에서 여장을 푼 뒤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하는 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의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참모진과 협상 전략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9시 20분쯤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좋다라고 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반쯤 도착했는데요.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도 갖는 등 도착 첫날부터 정상외교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궁 이스타나에서 가졌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시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공식 외교 활동에 돌입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북미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역사적인 회담이라면서 싱가포르 정부가 훌륭한 조건과 편의를 제공해줬다고 사의도 표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외에 다른 국가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과 리 총리의 회담장에는 김영철, 리수용 당 부위원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배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약 45분간 대통령궁에서 회담을 진행한 뒤에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2시 36분,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36분에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기를 타고 창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중국 고위급 전용기인데요. 북한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임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도착 당시에 인민복을 입고 있었고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한 북측 수행 인원들의 면면도 화려한데요. 북한의 대외 분야 핵심 인사와 실무진이 총 출동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행단 면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번 북미 회담을 앞두고 협상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북한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으로 회담의 성공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1월 신년사 이후에 한국은 물론 중국,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까지 모두 만난 유일한 참모이기도 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회담의 막판 협상 전략을 가다듬는 데 역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 전반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인데요. 올해 초 김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을 하면서 남북관계 무대에 데뷔한 이후에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하는 등 대외 활동의 보폭을 넓혀왔습니다. 리수용 당 부위원장은 당 국제부장과 또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으로서 북한 외교 전반을 총괄하는 외교 브레인입니다. 스위스 대사로 단연간 활동하면서 선진국의 외교와 또 국제사회의 외교 전략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수장입니다. 외무성에서 핵 문제와 군축, 그리고 인권과 생화학 무기 등 대미 외교 전반을 다뤄서 전략과 협상에 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애 실장은 김영철 당 부위원장의 방미 수행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가 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조한 데다 또 통일전선 책략실장이라는 점에서 대미 협상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강일 국장대행과 또 최선익 외무성 부상도 북미 실무협상의 핵심 인물인데요. 또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북측 수행단에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원동력이 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것을 고려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치를 어떤 인사에게 맡겼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최룡해 당 부위원장과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이번 수행단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내치의 임무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룡해 부위원장이 당과 내각의 업무를 총괄하고 또 북한군 서열 1위인 김수길이 군을 장악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집권 이후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김 위원장으로서는 믿고 국정을 챙길 인물로 이들을 지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미디어 센터에서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도착을 긴급 속보로 전달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도착하면서 미국 언론들도 세계의 단판이 될 북미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NN 등 미국 방송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모습을 비롯해 호텔로 이동하는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전달했습니다. 또 특별 대담을 편성해 북한 아시아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북미 회담의 진행 상황과 회담의 성과 등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향하기 직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다시는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기 위한 막바지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의 관계를 맺고 이후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협상 국면에서는 일괄 타결식談判보다는 단계적 논의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회담의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역시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북미 간 실무협상 과정에서 대사관 개설 등 공식 외교관계 수립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미 남북 간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논의 등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 내 주류 언론에서는 이번 북미 회담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이 회담 이후 비핵화 이행에 시간을 끌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제사회의 합의를 수차례 깨왔던 만큼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적인 거래로 나갈 역량과 의지를 갖췄는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두 싱가포르에 도착하면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맞교환을 둘러싼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원 특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북미 정상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싱가포르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회담일보다 이틀이나 일찍 도착을 한 건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북미 간에 많은 의제 조율을 하고 있긴 하지만 판문점에서 6차례 걸친 최성희 외무성 부상과 네. 성김 대사와의 실무의 회담이 마지막까지 좀 남은 조율할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루 동안 남겨놓고 와서 양측의 실무진 대표들이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협상을 할 때 바로바로 직보를 하면서 마지막 남은 하루를 놓고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두 정상이 조금 여유롭게 도착하기도 했고요. 장소도 꽤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좀 없는 만큼 기대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뭐 좀 일각에서는 뭐 가까우니까 뭐 네. 물밑 접촉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뭐 그렇게 쉽게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진들은 아주 지금 상당히 가까운 구역, 네. 그 특별행사 구역 내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행사 구역 내에서 실무진들은 아주 수시로 이제 내일 바쁘게 접촉을 하면서 12일 날 회담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종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남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나 뭐 개념들이나 합의돼야 될 상황들이 남아 있을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일 하루 종일 아마 실무진 간의 물밑 접촉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실제로 보면 지난 한 3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북미 간의 접촉이 없었던 건 아니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간접적인 의사소통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몇 가지들이 남아있을 건데 그건 결국 두 양측의 정상들이 합의를 해야 될 상황들이고 실무진들은 그것들을 놓고 내일 하루 물밑에서 삿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북한 실무진들이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CVID 또 CVIG 간의 빅딜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북핵 문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의 그 비핵화 조치하고 미국의 체제 보장 사이에는 시간차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핵탄두나 ICBM의 일부를 국외로 반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원산항에서 배에 태워서 미국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을 바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없고 종전 선언이나 불가침 선언 정도로 해주는 것이고 나중에 경제 지원 문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들어가기까지는 금융제도도 풀어야 되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비핵화의 초기 단계하고 그리고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의 그 초기 조치하고는 좀 시간차 간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게 CVID와 CVIG가 바로 맞교환이 되는 그 합의를 이루는데 좀 문제가 있죠. 양 정상이 만나서 12일 동안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상들만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또 김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에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좀 진지한 느낌이 없다면 대화를 계속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이런 말들이 좀 변수가 될까요? 장외 신경전이 대단히 지금 날카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듯이 1분 만에 나는 비핵화 할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또 본인의 입을 통해서 또 바로 맞대응을 하면 이제 서로 이제 괜히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죠. 글쎄요, 그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북한 측에서도 1분 만에 비핵화 의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북한도 역시 미국의 체제 보장과 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빨리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좀 흘린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2시경에 이제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또 좋은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은 이미 양측 간에 굉장히 많은 협의가 다 이루어졌고 양 정상이 만나서 오전에 일찍 만나지 않습니까?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에 만나는데 만나서 단독 회담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 회담 해가지고 점심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좀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고 아마 두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12일 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이슈가 된 게 꽤 많습니다.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좀 희박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그 난간표 우리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현지에 가서 준비를 좀 하고 있죠.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중요하게 관찰을 해야 될 외교안보 의제이기 때문에 담당 수석이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그 미국하고도 지금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의견 진전과 합의들을 좀 정부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12일 날은 북미 정상회담이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을 시키고 미국에서의 좀 어려운 정치적 난관들을 극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이고 과제인데 북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것이고 그 회담이 잘 되어서 남북미 종전선언의 이벤트로 13일까지 이어진다면 그건 정말로 이제 세계적인 이벤트가 되겠죠. 근데 12일은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집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다고 하다가 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양 정상의 지도력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
수사나 정치적 선전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물밑으로 좀 가라앉아 있지만 12일 날 회담의 진전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이번에 6월 13일이나 12일 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차후에 2차, 3차 회담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 동행한 수행원단들의 면면도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리수용 부위원장, 리용우 외무상도 함께 했고요.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도 있었어요. 또 어떤 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뭐 중요한 외교 안보 라인의 측근들이 총 출동을 한 것이고요. 네. 김영철 부장은 원래 이제 대미, 대남 라인에서 한 50여 년을 종사를 했던 사람이고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된 것이고 그게 이제 리용호와 그 리수용이 이번에 이제 모습을 처음 드러냈습니다. 네. 그 북미 간의 회담도 그렇고 남북 간의 회담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정보 라인들이 그러니까 서로 정상적인 국교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초기에 이제 특수한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정보 라인의 수장들이 접촉을 하고 전면에 나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리용호와 리수용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네. 정상적인 외교 안보 라인이 지금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당연직을 수행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눈에 띄는 점은 김여정 부부장이 참매 1호를 따로 타고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아까 네. 그림들을 보니까 그 오빠와 같은 방탄 벤츠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네, 먼저 그렇죠. 벤을 타고 와서 네. 내려서 또 오빠가 오는 거를 또 따로 직접 또 내려서 맞이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충성심 있고 그리고 몸을 낮춘 행보로서 실질적인 실무 역할, 총책임자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이 두텁고 예전에 그 북중 정상회담에 갔을 때도 김여정 부부장이 또 배석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학대 정상회담의 막후에서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히나 삼지연 관현악단의 현송월 단장의 모습도 좀 의외였거든요. 어떤 네. 역할일까요? 현송월 당장이 온 게 참 의외이기도 한데 북한의 의지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 혹은 기대감이 어려 있는 인사 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송월 단장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현송월 단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 정책을 담당하고 네.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만약 회담이 잘 된다면은 뭐 지금 일각에서는 뭐 만찬 때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어린 추측들도 네, 있는데 그렇죠. 뭐 혼자 공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악단이 같이 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북미 간의 문화 교류, 뭐 예술 공연단 교환, 공연 같은 것들의 이야기들을 좀 물밑에서 나누기 위한 포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건 물론 그 북미 간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양 정상 간의 회담이 아주 잘 진전이 되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네. 그거를 북한이 염두에 두고 만약 현송월 단장을 지금 수행 인사에 포함을 시켰다고 하면은 북한이 이번 북미 정상의 회담에 거는 기대와 그런 바램, 의지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원 특별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